그 제가 판단하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진환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하고 지금 이 산책들 눈곱을 모을 때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지금 팀이 이제 세 팀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여하튼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핵심적인 내용으로 아마 이번에 처음 들으시는 선생님 우리의 한쪽으로 이미 몇 번씩 들으신 분도 계실 테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타임에는 이제 또 첫 번째 타임 이제 선생님들은 또 생소하고 이러니까 아마 들어두시면 나중에 어차피 또 듣는 내용들이니까 그 단어들이 이제 좀 익숙해지면 아무래도 이해하는 데가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과정에서는 어느 게 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냥 물론 이 명리학을 배우는 과정이 그죠? 가장 먼저 배워야 될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 과정이라고 규정 지어놓은 거지 그게 실질적으로 그게 다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또 최고급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는 차례대로 제가 분류를 거기 잘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 듣는 요팀 분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 나오셨는데 아직 지금 시간이 아직 조금 더 인지가 덜 되셨는데 지금 조금 늦으신 분도 계셨는데 자 그러면 명리학이 도대체 이제 어떤 건지 그죠? 그다음에 명리학이 선생님 말로는 우리 삶의 지혜를 찾기 위한 그런 어떤 학문이다, 그죠? 사주팔자를 보는 학문이다, 이런 얘기들인데 여기서 되게 과정은 어렵게 나오잖아요. 천수상하고 지수형이 어떻고 저떻고 이래 어렵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한 생명이 태어나서 다시 없어지는 순간까지 그 과정을 이제 그 삶이라고 볼 때 그 삶의 과정에서 이제 우리 이 소위 한 얘기가 가다가 똥도 밟고 누구도 보고 뭐도 보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우리 하늘의 기운, 그죠? 하늘의 기운, 그냥 천수상한다라고 우주의 기운, 그것들이 이제 그것들과 우리 땅의 현실적인 우리 땅의 지구에 있는 기운들이 서로 이 영향을 미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생명체들이 지구상에서 생명체들이 나가는 생명체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분석하는 거죠. 분석을 하는. 그걸 이제 분석을 하려니까 그 하나의 생명체가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이제 어떠한 기운을 받았나 이런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코드처럼, 그죠? 우리 제품의 바코드처럼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 하늘의 기운과 우주의 기운과 그 순간에 그다음에 그 땅의 기운과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사람한테 영향을 입혔는지 미치는지 그다음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어떻게 영향을 계속 꾸준하게 입히면서 이제 살아갈 것인지 그런 걸 이제 분석을 하고 그렇다면은 결과론적으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거든요. 좋다면 좋은 대로 또 실질적으로 앞이 캄캄하니까 좋지 않은 기운이 앞에서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우리가 대비책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장면이고 또 하나는 보면은 이거 믿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 믿는다라면 어디까지 믿어야 되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는다라는 얘기는 우리 종교적으로만 믿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믿는다라는 얘기보다는 알고 모름의 차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고 모름의 차이다. 왜 믿고 안 믿고와 알고 모르고의 차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옷을 하나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이즈만 믿고 사지 않습니까? 확인하지 않죠. 엑스라지 이 회사마다 브랜드마다 사이즈가 조금씩 차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통상적인 뭐 라지, 엑스라지 그 규정, 그죠? 그것만 믿고 우리가 산다는 얘기죠. 그럼 사실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안 맞을 경우도 있거든요.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거다. 만약에 엑스라지가 이 회사 거는 정확하게 90cm다. 만약에 90cm라는 걸 알고 사면은 틀릴 리가 없잖아요. 그래 아무가 모름의 차이는 그렇고, 그죠? 믿고 안 믿고 아무가 모름의 차이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 명리학이라 하는 것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알고 우리가 돌다리를 건너가는데 여기 건들건들 거리는지, 그죠? 그다음에 탄탄한지 그걸 믿고 간다라면 종교적으로 이미 믿고 가잖아요. 믿고 가지만 내가 이 돌을 믿고 갈 때 실패 확률도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그래서 아주 밑에는 안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확인하고 알고 가면 어떻습니까? 100% 안전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명리학은 믿고 안 믿고 어디까지 믿고 뭐 어디까지 안 믿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알고 모르고의 차이다. 우리가 알고 가면 명리학을 배워서 알고 가면 우리가 아무래도 좀 불안한 어떤 그런 타이밍에서는 우리가 그 불안감을 와해시킬 수도 있고 완화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리학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알고 배우고 알고 또 아니면 모르면 무시한 거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명리학이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하늘의 천수상하여 지수형한다는 얘기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 모든 만물 생명체가 영향을 받는 것이 그걸 이제 분석해내는 게 명리학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영향을 우리가 받고 미래 예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지, 그죠? 믿고 알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과실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이나 10달의 기간 어머니 뱃속에서 보호를 받는 거죠. 그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아가씨의 어떤 그 자궁 속은 그 소우주라고 말씀하세요. 원래 그건 아주 깨끗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걸 무극이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깨끗한 거, 빈 상태, 그런 상태를 뜻하는데, 그러면서 이 음양이 동하여 이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여자 자체는 음이지 않습니까? 음으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양의 기운이 동하여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아들이냐 딸이냐, 그 이제 잉태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음양에서 오행으로 자꾸 우리가 이 세분화되어 나가는데, 하나의 과실수로 놓고 본다면 이 과실수가 사과나무든 대추나무든 이 과실수 과일을 열기 이전에, 과일은 결과치를 얘기하는 거죠. 가을에 열리죠. 결과치를 이야기하는데, 이 열리기 이전에 땅 속에서 이미 나오면서, 그래 씨앗에서 새싹으로 나오면서 그 씨앗에 딱딱하면서 뚫고 나오는 그런 어떤 과정, 그 다음에 그 땅의 지지에서 땅에서 많은 뿌리를 내리면서 사겨 올라오고 나무가 자라면서 부피도 커지면서 자라는 이런 환경, 그런 환경들이 분명히 천지의 기운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받아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예로 우리가 계속 몇 차례 제가 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기초 과정을 할 때는 만약에 우리 밖에 뭐 어떤 뭐 과실수든 어떤 뭐 화초든 간에 이 생명이 자라려고 하면, 그래 제가 항상 그 축구이나 고급에서도 하는 얘기가, 나무가 자라려고 하면 표현을 가장 쉽게, 그러면은 자라려고 하면 그 자라기 위한 자양분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표현을 오행적으로 명리적으로는 땅에다가, 이 땅이라고 보면, 그죠? 지지죠. 땅이라고, 땅은
우리 오행적으로 명리에서는 토라고 표현하죠. 땅에서 뿌리를 많은 뿌리를 내리고 씨앗에서 사계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계표가 나오면서 많은 뿌리가 내리게 되죠. 뿌리 내리게 되고 이런 자라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는 이 야가 생명체가 자라려고 하면 여기에 자양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먹고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씨앗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수로 표현하죠. 수. 씨앗을 또 수로 표현합니다. 씨앗을 그죠? 또 어둠, 지하세계, 보이지 않는 씨앗을. 그 자양분은 이 자양분이라고 볼 때, 자양. 그러면 세상이 돋아나죠. 돋아나고 자라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이 자라는 과정은 일단 야가 무겁고 뿌리를 내리고 세상이 나오면은 자라는 그 다음에 환경은 태양이라는 것이 있어요. 있어야 야가 그 태양을 향하여 자라는 거죠. 그 나무가.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은 이제 대충 또 아실 테지만 이래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산에 가보시면 많은 숲의 나무 가지들은 남쪽을 향합니다. 우리 군대 갔다 다녀오신 분들은 또 남자는 그래요. 남쪽을 찾으려면 숲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가지가 많은 쪽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지 많은 쪽은 남쪽이라는 얘기예요. 태양이 있는 쪽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 나무는 이 태양을 향해서 자란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는 오행적으로 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태양, 빛과 열이죠. 이렇게 표현. 자, 이런 과정에서 자, 이 나무가 자라면서 계속 자라죠. 계속. 자, 여기서 수와 화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나무는 자라면서 자라는 생명체를 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생명체를 나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쉽게 이것을 나무라고 이해를 할 수도 돼요. 그런 표현을 하자면 생명체에서 바로 움직이는 것이 그죠? 이게 이제 이 목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명리적으로는.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나무는 자라려고 하면 수라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화라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화라는 에너지가 없다라면 아주 어둡다, 컴컴하다는 얘기잖아요. 우주가 어둡다는 얘기죠. 그래 이래 이제 계속 자라나가는 이런 화가 있기 때문에 야들이 자꾸 자라나가는 거거든요. 분열, 확산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래 나가는데 그러면 계속 이 상태만 있다면은 이 목에 또 이 나무가 이 생명체는 어떻습니까? 결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계속 자라나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의 기운은 이걸 가두리게 해요. 이 기운은 어디 외부로 계속 확산해 나가는 이 기운을 그만해라고 잡아주는 모든 나무들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어느 시점에서는 봄, 여름이 지나면서 한 시점에서는 꽃이 피었다가 꽃이 떨어지잖아요. 꽃이 피었다가 떨어지면서 열매가 맺어요. 그 결과,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다시 수렴하게 하는 이 기운, 이건 우주의 기운이죠. 보이지 않는 기운. 물건을 던졌을 때 점점에서 딱 잠깐 멈췄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멈춰져 있는 그 순간은 우리가 토의 에너지가 개입했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토라는 게 없다면 던지면 계속 가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토라는 에너지가 우주의 공간에서 작용하지 않는다면 꽃만 계속 피게 돼 있잖아요. 이러한 논리거든요. 그래 토라는 에너지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 확산되게 하고 그러면서 그 꽃이 떨어지면서 위에 나무가 이 수 자양분이 저 줄기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꽃잎 끝까지 줄기 끝까지 그러면서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게 토의 개입에 의해서 수용합니다.
이 수림하고 가을에 꽃이 떨어지면서 이 열매가 맺는 거죠. 열매. 결과, 결실, 이 열매라고 맺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 그러면 이 결실을 맺으면 이 결실을 우리는 명리학의 용어로서는 이 오행적으로 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금이라고요. 그래 결국은 목, 화, 토, 금, 순환 오행이 다 나온 거죠. 그래 이 원리를 자 그렇다면 자 여기 요게 이제 끝이죠. 그래 결실을 맺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 결실은 자연히 떨어진 거는 떨어지고 결실을 추수를 거둬들이죠. 거둬들이면 어떻습니까? 떨어진 놈은 다시 또 새로운 씨앗으로 그죠? 또 결과를 거둬들인 것은 또 다시 어떻습니까? 또 이 농민에 의해서 또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또 씨앗으로 재탄생되는 이게 이제 삶의 반복이죠. 반복. 이 생명체가 자라는 반복이고 우리 사람으로 본다 하더라도 비교해서 보면 목이라는 요 구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이라는 요 구간은 우리가 이 어머니 뱃속에서 바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 아이가 딱 태어나면서 육안으로 보이는 상태 그죠? 보이는 상태를 바로 그때부터 목의 인생의 시작이죠. 그래서 목은 항상 시작하는 에너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주 8글자에 목의 기운이 많다. 목 오행 기운이 많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겠구나. 그죠? 그런 기운이 많겠구나. 그럼 무엇이라도 시작하려고 하는 기운. 근데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명리적으로. 그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그 사람의 성향은 어떻겠습니까? 호기심도 많고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고 여기저기 그죠? 이러한 성향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이 자연에서. 이거 명리적으로 그걸 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 목의 성향이 그렇더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이 자라날 때 어머니의 자양분을 먹게 되잖아요. 먹으면서. 그죠? 순하는 기운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화가 없으면, 이 아이는 화가 없으면 어두운 데서만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 빛이 있다, 없다는 화가 있다, 없다 하니까. 그렇다면 이 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생명체, 이 아이는 자라날 수 있는 그 환경에서, 이 나의 목적지, 그죠? 내가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아주 이제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만약에 자라면서 우리가 토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토의 개념은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은 계속 자랍니까? 사람 어느 순간에는 안 자라잖아요. 오히려 줄잖아 키가. 키 좀 줄었죠? 예. 줄죠? 그럼 이런 게 있으면 키가 한번 조금씩 줄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줄은 그게 이제 더 이상 자라지 않을 때가 이 토의 기운이 개입된 거죠. 우리가 만약에 토의 기운이 없었다면 계속 자라나간다는 거잖아요. 계속. 그럼 이제 토가 개입되면서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마무리하기는 내 인생에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그 결과에 대한 거,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이런 중에 이런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화 토금수가 다 나오고 그죠? 명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아까 생명체를 나무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그렇다면은 우리 사주 8글자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오행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다 오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라는 개념은 지금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거구나. 목을 키우기 위한 자양분, 그죠? 또 씨앗. 그래서 튀어나오니까 그 기운이 목의 기운이라 했고, 그걸 자라게 해주는 것은 화의 기운이라 했고, 그죠? 명리적으로 이렇게 오행적으로 이 기호가 다르죠. 그런데 계속 자라지 못하게 어느 한 시점에서 그걸 자라는 것을 정지하게 하고, 오히려 그걸 더 단단하게 결실을 맺게 해주는 기운이 토라는 게구나. 토가 개입되지 않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그래서 이거는 음과 양이죠. 음양을 조절하는 거죠. 철하는 것은 이 양이라고 봤을 때, 그죠? 다시 수렴하는 거는 이제 음의 기운이죠. 그 음양을 조절해 주는 것이 그래서 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그 토의 개입이 되고 난 후부터는 바로 금의 기운이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금의 기운에 영향을 받는데 여기서 사주 8글자 속에서 만약에 그 오행 중에 수가 없더라. 이런 건 어떨까요? 수가 없더라. 그러면 이 나무가 자라는데 수가 없다면 이 나무가 자라는데 빛은 있어. 자라는 환경은 다 좋은데 자양분이 없어. 그래 영양분이 없는 나무가 계속 자라야 돼요. 물이 없는 나무가 자라야 돼요. 그러면 불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저거는 잠깐은 자랄지 모르겠으나 점점 수분이 없기 때문에 말라 들어가겠죠. 그죠? 매화, 매곤. 그런데 더 지속되면 어떨까요? 더 지속되면 말라서 죽는 거예요.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죠? 말라서. 우리 키 되게 큰 사람들이 막 비쩍 말라가 이렇게 큰, 그런 걸 한번 연상해 보시면 되죠. 이런 환경에 이렇게 명리적으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 화, 토, 금이 다 있는데 술기가 없다. 그러면 운에서 봐야 되죠. 운은 그죠? 대운에서도 보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없다면은 이 삶은 이 아이의 삶이 이렇다 치면 이 사람 명주가 이렇다 치면 어떨까 이 사람은 미래가 예측되잖아요. 지금은 언제까지 잘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에 계속 또 금수가 오지 않고 목화에 병원에서 온다면 그러면 그때는 만나서 죽게 된 거죠. 나무가 이 생명체가. 그래서 그 미래 예측할 수 있다고 뻔하게. 그러면 우리 이제 그걸 이제 눈으로 뻔히 보이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러잖아요. 처방이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의 기운을 채우라는 거죠. 그럼 수의 기운을 어떻게 채우느냐 이런 것까지 이제 진도가 나가면서 배우게 되겠지만 이런 거 없거든요. 화가 없다면 어떨까요? 수도 있고 목도 있고 금토가 다 있는데 화가 없으면 음양의 대표잖아요. 양이고 그죠? 낮과 밤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없다면 화가 없다면 그 환경은 어떻습니까? 빛이 없으니까 태양이 안 떴으니까 깜깜하다는 얘기죠. 암흑천지죠. 암흑천지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 그럼 이 생명체는 그 암흑천지 가운데서 자랄 수 없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향을 잃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주의 명주는 질팡하겠구나. 내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는 아무 데나 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화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 목적지 등대를 향해서 바닷가에서 그쪽으로 꾸준히 가면 돼요.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빨리 갈 수 있는데 이게 없는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명리는 미래 예측하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토의 개념은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토가 없다면 어떨까요? 토가 내 사주 속에서 토라는 행이 없더라. 그러면 이것과 이거의 분별이 없는 거죠. 음양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토가 없으면 음양이 혼란스러운 거죠. 그리고 중재 내가 음과 양을 조절해줘야 뭔가 인생의 이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인생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데 어떤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중재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론 이 사람은 여기저기 다 할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다는 얘기죠. 자, 만약에 여기서 뭐 토가 지나치게 많다. 토가 지나치게 많다. 물론 음양을 봐야 되겠죠. 양에 해당되는
목과 화의 기운이 많은지, 그 다음에 금과 수의 기운이 많은지 봐야 되겠죠. 단지 토가 아주 토의 기운이 강하더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나는 뭘 해야 될지를 몰라. 나는 이 토의 기운의 본래의 본질은 뭡니까? 음양을 조절해 주는 거잖아. 그죠? 요 기운인데. 조절해 주는 거죠. 뭔가 있어야 조절을 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 통에 있어. 만약에 금은 이제 결실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을에 결실이라고 했으니까 이 다 있는데 금이 없더라. 그러면 수도 있고 자연분을 빨아먹는 목에 잘 자라는 환경이 다 있지만 금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금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가을의 결실을 금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럼 사주 8글자 속에서 금이라는 에너지가 없더라. 그러면 결국은 이 결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자연도 먹고 남들이 볼 때 다 잘하고 잘 자라고 다 괜찮아. 그러나 내가 뭐든 하는 것에, 내가 모든 어떤 하는 일들에 대해서 결과, 그죠? 하는 일들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나는 어떤 일을 계획을 세워서 한다, 추진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결과는 예상보다 굉장히 적거나 없다, 기대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벌써 그 사람 사주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 미래를 예측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에너지, 금의 에너지죠. 그럼 금의 에너지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들은 그냥 명리적으로 단순하게 오행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 자연 환경을 명리적으로 기호를 5개 오행의 기호를 바꾸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자연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우주 대자연의 섭리를 읽어보고 그걸 우리 생년월일을 통해서, 생년을 통해서 자연의 기운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명리적으로 풀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 보는 거다. 이래서 명리학이라 하는 것은 어디 보면 이렇게 뭐 복잡하게 들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어디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더 뭐 공부를 계속 뭐 하면서는 점점 더 이제 세밀하게 세심하게 나가지만 그러면서 폭은 더 넓어집니다. 넓어지고 이제 확대 해석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은 우선에 당장에는 명리학이라는 이 정도 개념만 갖고 계셔도 굉장히 명리학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일부 요즘은 이 전화기 앱을 깔아놓고 이제 많이 자기 사진을 다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럼 거기에서 나는 어떤 에너지가 강하고 어떤 오행의 에너지가 약하더라, 기운이 약하더라.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 선생님께서도. 그렇다면 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뭐 개명까지도 이름도 바꾸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 이제 여하튼 뭐 어떤 이런 운기를 받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명리학이라는 것은 너무 어렵게 뭐 견지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까이에서 자연 속에 있는 걸 잘 이해를 하시면 명리학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리학의 가장 기초적인 기초가 되는 명리를 먼저 이해를 좀 하고 시작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다, 아니면 좀 궁금하다, 그런 내용이 좀 질문 잠깐 받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다 되시죠? 이 정도, 그지? 그러면 세 번째 타임, 첫 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